안녕하세요. 티끌모아 재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 대화를 합니다. 때로는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말로 인해 위로를 받기도 하죠. 내가 한 말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는데도 상대방이 나와의 대화를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언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폭언과 악설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나 스마트폰의 시대가 오게 되면서 SNS에 익숙해진 우리는 대면에서 대화하거나 전화로 대화하기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대화의 기술이 더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말을 잘하는 법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가 하면 스피치 학원에 등록하는 사람들도 많죠. 어떻게 하면 대화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대화 기술이 없어도 상대방이 편안해하고 즐거워하는 대화를 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대화에 더 여유가 생기고 닫혀있던 상대방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화라는 건 나와 상대방이 주고받으며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고 상대방이 듣거나 상대방이 말을 하고 내가 듣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바쁩니다. 여러분들은 친구에게 슬픈 일이 생겨서 위로를 해줘야 한다면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 그래 나도 너처럼 힘들 때가 있었어 힘내 라며 공감대를 형성해 위로를 한다면 어떨까요? 친구는 그래 너 상황이 더 안 좋으니 나는 기분 나빠할 필요 없는 거겠지 라며 떠나버릴 겁니다. 공감하기 위해 노력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친구의 고통으로부터 관심을 나에게 집중시킨 것이죠. 여러분들이 위로를 해주기 위해 여러분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의도와 달리 정반대의 효과를 내게 되는데요. 우리의 뇌는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자동적으로 비슷한 경험에 대해 기억을 훑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화에서 자신에게만 계속 관심을 돌린다면 상대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화를 그만두고 싶어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승진했다고 말할 때 잘 됐네, 축하해, 나는 언제 승진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린 것입니다. 대화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본능을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요.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지 않더라도 수동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어젯밤에 새로운 영화를 봤어. 그래? 엄청 재밌더라고. 그렇구나. 너도 그 영화 봤어? 나도 봤어. 근데 내가 보기엔 배우 연기가 조금 부족하더라고.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무덤덤하게 반응함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화의 초점을 자신에게로 되돌리는 행동은 상대방에게는 대화를 끝내고 싶어질 뿐인데요. 여러분들이 굳이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화는 아무 지장 없이 흘러갈 겁니다. 말하기보단 침묵하고 경청하세요. 들을 때도 그래 그렇구나 처럼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어떤 제스처와 억양으로 말하는지 신경 써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며 자신이 말하기 위해 상대방이 말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얘기가 맞든 안 맞든 재미가 있든 없든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충동을 누르세요. 집중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반응할 때도 똑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친구가 앞으로는 그 커피숍에 가지 말아야겠어 라고 말했는데 거기 카페라떼가 맛있는데? 라던가 거기 내 친구가 하는 데야 라고 반응한다면 대화의 주제를 돌린 것입니다. 친구가 왜 그 커피숍을 안 가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세요. 친구가 만약 커피가 30분이나 걸려 나오더라고 라고 말했다면 나라면 주문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다시 확인했을 텐데 그땐 이랬어야지 라는 반응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결국 상대의 말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끼워 넣고 싶어하는 본능일 뿐이죠. 머릿속에 생각을 흘려보내세요. 여러분들이 듣기만 잘해도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더 만족하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대화의 주인공이 되기보단 상대방의 말을 능동적으로 집중해 들으세요. 그리고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 반응하고 상대방에게 질문하여 상대방이 계속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 머릿속에 다른 주제나 말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른다면 흘려보내세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잘 듣고 반응하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좀 더 여유 있는 대화를 하게 될 거고 상대방도 만족해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화하는데 듣기만 할 수는 없겠죠. 무턱대고 듣기만 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이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질문입니다. 이때 질문의 내용이 상세할수록 답변은 짧아지고 질문이 단순할수록 상대방의 대답이 길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이와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나요? 응 또는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오거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할 거예요. 질문에 있어 여러분들이 예와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개방형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흥미로운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기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라던가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니? 같은 예와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한다면 상대방은 자유롭게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물론 별일 없었어 라는 짧은 답변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개방형 질문을 던질수록 아이가 상세하고 긴 답변을 할 가능성은 당연히 커지겠죠. 또한 이런 질문 방식은 여러분들이 대화를 이끌어감에 있어 여러분들의 부담도 덜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화를 이끌기 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대화 중에 질문을 잘 하지 않는데요. 질문에는 내성적인 사람으로부터도 말을 이끌어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심, 사랑을 표현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질문을 함에 있어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이고 상대방과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좁힐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다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은 종종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대화를 함에 있어 혼자 말하는 시간이 40초가 넘어간다면 상대방은 당신의 말에 흥미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 20초 동안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만 이어지는 이후 20초에는 상대방의 말이 너무 장황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40초가 된 순간부터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지 않거나 건성으로 듣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 때 요새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을 받고는 너무 바빴어. 아침마다 애들 밥 차려주고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점에 가서 맡기고 세탁소도 다녀왔지. 라며 여러분들의 할 일 목록을 나열하고 있진 않나요? 다른 사람들의 할 일 목록 200페이지를 읽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아는 전문적인 지식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요새 누구 유튜브를 봐?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경제 유튜버에 대해 어떻게 지내는지, 뭘 하는지, 그리고는 물어보지도 않는 자신이 아는 경제 지식에 대해 구구절절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가요? 지루함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있을 땐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것을 전달하려 하지는 마세요. 특히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실수할 확률이 높은데요. 공통점을 찾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영화나 책을 소재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려 하죠. 영화 좋아하세요? 아, 네, 가끔 봐요. 아, 그래요? 저도 영화 좋아하는데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그냥 로맨스 영화요. 최근에는 어떤 영화 보셨는데요? 타이타닉 봤어요. 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죠. 터미네이터랑 아바타도 보셨어요? 그래픽이 어쩌고 저쩌고 어떤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대화에는 3가지 실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반응을 전혀 살피고 있지 않죠. 세 번째는 상대방이 관심 없을지도 모르는 지식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화를 할 때 항상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가며 대화를 해야 합니다. 상대의 반응이 미지근한지, 몸을 뒤로 기울이며 발까지 뒤로 빼고 있진 않은지,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려고 하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죠.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존중하느라 말을 끊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말을 끊을 수 있도록 말을 간결하고 짧게 하는 것도 상대를 배려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대화를 끝내기 위해 무리하게 굴거나 인내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어떤 것을 선택하든 대화는 성공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예와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개방형 질문을 던져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것에 대해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말을 함에 있어 상대방의 반응은 어떤지 잘 살펴보며 상대방이 끊을 수 있는 타이밍을 주도록 간결하고 짧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가요? 저는 특별한 기술을 알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조금 더 배려하고 자신을 조금 더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대화법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